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품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품사를 아마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들은 품사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눠진 최종적인 형태인 의미에 따라 나눠진 국품사가 어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 두 개를 중점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반드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시간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시간이 우리 문법 시간에는 문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문장에 대한 개념 때 이 품사가 굉장히 자주 출몰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문장을 배울 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이 품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눠준 우리 수업 기록지 있죠? 거기다가 꽉꽉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활동도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꼭 들으면서 꼼꼼하게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품사를 나누는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뭐냐? 자, 형태와 기능과 의미가 있어요. 자, 기능은 다른 말로 우리가 역할이라고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형태라 하면 결국 이 형태가 뭐야, 얘들? 이렇게 생긴 거, 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형태라고 하지. 자, 근데 어떤 것들은 형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태가 변하냐 아니면 변하지 않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변형 또는 불변형라고 합니다. 요걸 우리가 한국어에 단어에 조금 집중해서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산, 강, 바다,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갖다 써도 우리가 항상 산, 강, 바다라는 모습을 잃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먹다라는 단어를 볼까? 자, 먹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먹다, 먹자, 먹어라, 먹고, 먹으니 계속 바뀌지, 형태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가변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나눌 때 크게 이 두 가지 기준인 가변어와 불변어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럼 선생님, 기능에 따라 나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기능이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문장에서 이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그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체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요, 선생님이? 하면 주로 우리가 주어의 자리라든가 목적어 자리라든가 보어의 자리 등에 와서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목적의 대상이 돼주거나 보충해주는 말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는 뭐냐? 이 용어 안에 동사와 형용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용어는 문장에서 어떤 서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어는 뭐냐면, 수식은 뭐야, 얘들아? 수식. 뭐 하는 거야? 자, 보충해주고 꾸며주는 말이지. 그
그 꾸며주는 단어가 뭐 서술어든 아니면 체언이든 어떤 대상이 됐든 일단은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또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식어니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자, 관계어 안에는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어떤 말이냐면 단어와 단어가 문장에서 쓰이는데 그 단어와 단어가 그냥 쓰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가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둘이 이어지게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하나씩 조금씩 붙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나 먹다. 사실은 이게 먹다라는 게 원형이지. 자, 나 먹다. 인데 나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요 안에 그냥 이어지면 부자연스럽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자, 나도 먹고 싶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맞지?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문장에서 이어지게 만들어 주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 관계를 맺게 해준 것을 우리가 교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각각의 의미, 즉 우리가 각각의 단어들이 성질이 같은 것들을 모아봤을 때 그것이 상세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총 9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자, 명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 총 몇 개? 총 9개입니다. 자, 이 9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우리가 총 뭐라고 하냐면 체언이라고. 자, 동사, 형용사 묶어서 동사. 자, 용언. 자, 그 다음에 부사, 관형사 묶어서 우리가 수식언. 조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언. 감탄사는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구역도 다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품사 분류 기준을 먼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요. 이해하기 전에 그냥 외우세요. 자, 외우면 나중에 이해되는 날이 와. 그때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외우기로 하자. 자,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각각 2가지, 5가지, 9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의미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사, 부사, 관형사, 조사, 그리고 감탄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